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IT 테크 유튜버 울트라비니군입니다. 말할 때마다 아무튼 오늘 리뷰할 제품은요 360도 카메라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카메라를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뭐 이것저것 1인치 센서의 뚝딱이 카메라부터 풀프레임 카메라까지, 그리고 이런 360도 카메라 거의 모든 액션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촬영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프로추어만큼 많은 카메라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제 차량 리뷰를 할 때 보통은 액션캠을 가지고 한 방에 여러 각도를 촬영을 하지 못하니까 최소한 두세 가지의 앵글을 다채로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여러 카메라를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이 360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딱 붙여놓고 여러 가지 앵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기도 하고 매력이기도 합니다. 제가 기존에 X3를 썼을 때는요, 뭔가 다채로운 영상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차량 뒤에 붙여가지고 약간 드론처럼 뒤에서 쫓아오는 영상처럼 만들 수도 있었고요. 공중에서 저를 찍는 듯한 느낌으로 뭔가 다채로운 앵글을 연출을 할 수는 있었지만, 이걸 메인캠으로 쓰기에는 썩 그렇게 좋다고 느껴지지 않는 화질 같은 것들이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지어 X3를 쓰기 전에는 360도 카메라를 양옆에 1인치 센서로 붙이고 라이카 라이센스까지 받아가지고 만든 인스타360의 라이카 1인치 센서 에디션을 썼었는데, 그걸 갖다가 썼을 때도 뭔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스티칭이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가 잘려가지고 이게 보면 이쪽 렌즈와 이쪽 렌즈가 각자 찍은 영상을 스티칭이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중간에 붙여가지고 마치 한 바퀴가 돌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스티칭의 느낌도 조금 부자연스럽고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1인치 센서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최신에 나왔던 X3라고 하는 360도 카메라는 이걸 갖다가 그대로 물에 갖고 들어가서 쓸 수도 있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아서 참 잘 썼어요. 이거를 참 많이 여러 각도에서 많이 썼었는데, 이게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센서가 좀 아쉬웠어요. 렌즈의 화질도 좀 아쉽고, 5.7K로 360도를 찍다 보니까 2.7K씩 이렇게 찍는 것 같아요. 2.7K씩 이렇게 찍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X3에서 많은 부분들을 학습을 해서 드디어 인스타360의 X4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크기는 X3보다 살짝 커졌고요. 다만 렌즈 사이즈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미지 프로세싱에 대한 하드웨어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는 소프트웨어의 방식이라든지 처리를 하는 최적화 부분에서 조금 더 잘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X4, 이번에 나온 인스타360의 X4 같은 경우에는 8K로 한쪽씩 4K로 양쪽을 찍어가지고 만들어내는 이미지의 퀄리티와 이 하나의 카메라를 차량 앞쪽에다 붙여가지고 여러 각도의 다채로운 영상의 앵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푸티지로 남겨봤고요. 그리고 그게 진짜로 요거 하나만으로 영상 제작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X3로 만든 영상부터 확인하시고 다음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X3로 제가 찍고 있는데요, 얘도 똑같이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은 때란 말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5.7K로 찍고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8K로 찍었는데 과연 화질 차이가 얼마나 날지, 그리고 수음 능력의 차이도 얼마나 날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가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리뷰를 하기는 할 거지만, 지금 제일 재미있는 부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과연 X3의 화질과 X4의 화질이 과연 얼마만큼 실제로 제가 리소스로 쓸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을 통해서 수음이 잘 들어가는가, 마이크가 녹음이 잘 되는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볼 거고요. 진짜로 해상도와 이미지 센서를 컨트롤하는 능력이 인스타360에서 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한 발열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해요. 지금 굉장히 뜨거운 날씨거든요. 앞에가 외기가 지금 30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면 윈드실드 쪽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8K나 5.7K로 아무리 30프레임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양쪽으로 촬영을 해대면요, 이 발열 관리가 빡세요. 어렵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발열 관리가 꽤나 잘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 갖다가 막 어마무지한 녹화 시간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얘 같은 경우에 좀 뜨뜻한 정도로 지금 녹화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결과물은 집에 가서 컴퓨터로 봐야 되겠지만 이 친구도 궁금하단 말이죠. 얘 같은 경우엔 또 어떻게 얼마나 보여줄지 색감, 녹음, 화질 다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X3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야 될까요? 좀 많이 부족해요. 특히나 안부에서의 표현이라든지 노이즈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메인 카메라로서 쓰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이미지 퀄리티의 문제도 문제지만 화질 자체가 일단 딱 보면 적당한 수준의 줌아웃을 땡겨갖고 보면 괜찮은데 이게 조금만 줌인을 해가지고 디테일한 부분을 보려고 하면은 너무 지글지글한 거예요. 너무 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데 이번에 X4로 촬영한 거 한번 보세요. 지금 X4로 촬영하는 거는 아마 제가 오버랩으로 띄워놓을 텐데 일단 기존 X3보다 색감이라든지 화질이 비약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기존의 X3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밝은 데서 찍더라도 거의 뭐 태양광이 직사로 비치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안부로 들어오고 실내로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면은 엄청난 화질 저하가 일어났었는데 X4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나로 모든 각도를 촬영을 하고 그래도 저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물론 완전히 메인 카메라,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메인으로 쓰고 있는 인스타 360의 에이스 프로 같은 이런 액션캠들보다는 확실히 성능적으로 떨어집니다. 이미지 센서가 얘는 1.3분의 1인치 센서를 갖고 있고요. X4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인치 센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4K로 찍어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비약적으로 X3에 비해서 화질적으로나 색감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한테 있어서는 꽤나 큰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얘 갖다가 좀 특이한 영상을 찍고 싶거나 특이한 앵글로 찍고 싶었을 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막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X4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각 촬영하는 것마다의 퀄리티가 조금만 더 상승을 하면 이건 진짜 360도 카메라계의 혁명처럼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바깥쪽에 이렇게 렌즈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렌즈 가드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라 좀 기대를 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퀄리티 저하가 너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제 앞으로 빼서 촬영을 할 거고 이것 때문에 렌즈 플레어 현상이라든지 빛이 산란이 되는 부분이 좀 많아서 최대한 실리콘 케이스를 통해서 잘 부착을 해가지고 쓸 거예요. 그리고 X4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한번 이동을 해봤어요. 차량 안에서 물론 대부분 영상을 저는 찍고 차량의 외관적인 부분도 붙여가지고 좀 색다른 연출을 한다든지 차량의 뒷모습이 따라가는 느낌으로 영상을 찍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영상을 촬영하는데 여러 앵글을 이용하기 위해서 360 카메라를 사용을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자전거에다가 붙여놓고 촬영을 했을 때 한번 어떤 느낌이 나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조금 너무 가까이에 붙여놓고 촬영을 해가지고 제 얼굴이 막 너무 이상하게 왜곡돼서 보여지기도 했었지만 어쨌거나 하나의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여러 각도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내가 지나가는 상황, 사람들이 지나가는 형상, 그리고 제가 어떻게 편집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앵글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X4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뭐 X4의 장점이라기보다는 360도 카메라가 이런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편집의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고 새로운 시각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편집의 재미와 영상의 퀄리티를 높여줄 수 있고 감초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 이번에 X4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완전 메인으로 쓰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적당한 수준에서는 쓸만하겠더라고요. 2360 에이스 프로랑 X4 조합 정도로 두 개로만 갖고 돌아다녀도 편집의 스킬이 늘어나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다채로운 영상의 퀄리티와 앵글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저는 그냥 앞에다가 달아놓고 카메라를 자전거에다 부착을 해놓고 돌아다니면서 여러가지 왼쪽을 볼 수도 있고 앞쪽을 볼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있는 저의 모습도 찍힐 수 있게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촬영이 되는데 너무 궁금했는데 이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줄 거라고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X3에서는 색감과 화질이 너무 아쉬웠는데 X4에서 이걸 갖다가 다 커버링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다음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현재까지로서는 조금만 안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노이즈가 엄청나게 낀다든지 이미지 퀄리티의 화질이 확실하게 떨어져 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다음번에는 이 친구 같은 경우가 뭐 앞뒤로 1인치 센서까지는 필요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에 들어가 있는 1.3분의 1인치 센서가 양옆으로 들어가서 8K로 찍었을 때 그러면은 퀄리티가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인스타360 1인치 라이카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아쉬워서 제가 막 롤스로이스 촬영한다고 그거 일부러 갖고 가서 여러 영상들을 막 찍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막 찍어봤는데 결국에는 1인치 에디션은 팔았어요. 솔직히 스티칭도 너무 어설펐고 색감도 너무 별로고 진짜 무쓸모 카메라였는데, 이번에 X4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완성도를 보여주는 그런 360도 카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는 완전한 메인 캠으로 쓰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1.3분의 1인치 센서로 나오는 X5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스티칭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화질적인 부분의 업그레이드라든지 좀 더 최적화를 잘 시켜가지고 편집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컴퓨터 사양이 그렇게 낮은 게 아니고 편집용 컴퓨터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4K로 실시간으로 돌려가면서 렌더링을 걸기에는 좀 빡센 게 사실입니다. 진짜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최적화를 잘하거나 아니면 내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이 친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편집하기도 용이하고 좀 더 좋은 화질과 앞으로의 시리즈가 계속 이어져가지고 더 좋은 카메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X5의 포텐셜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X3에서 X4로 이 정도까지 발전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다음번에 더 좋은 카메라 영상, 카메라 리뷰 영상, 그리고 IT 테크 리뷰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